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꿈꿔왔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아 은퇴 후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리라고 말입니다. 각박하고 살벌한 경쟁이 떠오르는 도심 한가운데를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일상은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 합니다. 도시의 분주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죠. 오늘은 전원주택의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나와 맞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택 기준 몇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큰 장점은 가족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밀 수 있고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뛰어놀아도 층간소음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슨 요리든 특히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을 때도 테라스나 마당에서 숯불에 바베큐 파티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더욱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원주택 생활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가족만의 프라이버시의 보장은 도심의 아파트 생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생활의 장점은 공간 활용의 자유로움입니다. 전원주택은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취미 작업 공간을 만들어 자신만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여도 되고 오피스 공간의 컨셉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한정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의 질을 높이며 자신만의 취향과 필요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원주택 생활의 매력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것이 바로 큰 장점입니다. 넓은 마당이나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생활에서는 누릴 수 없는 반려동물과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 많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지역은 공기도 좋고 자연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전원주택 생활에는 매력적인 측면이 많지만 단점도 몇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단점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 수요가 적다 보니 집을 거래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에 비해서 전원주택은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집값의 변동성이 큰 것이 큰 단점입니다. 또한 전원주택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모든 시설물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접 관리해야 하니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도 듭니다. 또한 냉난방비도 아파트보다 많이 나옵니다.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영화관, 병원, 쇼핑몰과 같은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편합니다. 물론 도심보다 보안에도 취약하고요. 이렇게 생활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이 제공하는 다양한 매력은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다음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고 실수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먼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바닥, 낮은 침대, 그리고 욕실에는 핸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벨이나 보안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장소는 욕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그립바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노인들은 이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약국, 식료품점 등이 가까이에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편의성이 좋아야 합니다. 집 내부는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방과 욕실 등은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충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구 배치도 중요한데 이동 경로의 가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에 좋은 환경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식물이나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집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연결성은 노년기 행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웃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지관이 주변에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복지관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집의 유지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집의 유지 관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간편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근처의 집을 선택하라입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는 서로의 스트레스를 위해 필요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 생활 스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내일부터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